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 닷새째 이어집니다. 가자 지구에 지상전 임박했다는 신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는 멀기만 한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봅니다. 한양대 이수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무력 충돌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추 기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예. 오늘 하마스 보건부 통계에 의하면 네. 사망자가 971명으로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 네. 하루 사이에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하마스에 의한 응징으로 이스라엘 사망자가 지금 90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그 숫자를 넘어선 거죠. 이제 오늘 또 이제 외신을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보복과 응징을 내세우면서 지상전을 통해서 하마스 괴멸을 하겠다고 하고 예. 230만 명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모든 생필품, 물과 전기까지 지금 완전 차단하겠다고 공공연히 공언하는 걸 보면서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 중세 이전의 야만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돼서 참 착잡했고요. 예. 한 민족 집단이 가해자에 의해서 집단 감옥에 고립되어서 물과 전기, 생필품, 기초 의료시설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십 개의 땅굴을 파서 생존을 이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런 처참한 인권 유린과 생존의 막다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이 예. 그냥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게 전면전이다. 이것만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참 착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사적 충돌. 이거 역사적으로 지금 조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길죠. 네.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는 원래는 92%의 아랍인들과 8%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공존해 왔습니다. 예. 그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1800년 이상 두 이질적인 민족이 갈등과 전쟁 없이 공존해온 역사를 저는 인류학을 공부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찾기 힘듭니다. 네. 그런 민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 대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유럽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문명 범죄에서 살아남은 64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걸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데려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태계는 제한돼 있고 64만 명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약 100만 명 가까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네. 그게 오늘날 500만 명의 난민이 돼서 빼앗긴 조국과 내 영토를 되찾겠다는 게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1948년 이스라엘 뒤에는 그 미국과 또 유럽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줬기 때문에 1948년 5월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다. 그 독립된 국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1948년 1차 전쟁, 56년 2차 중동전쟁, 67년 3차 중동전쟁 계속 이제 전쟁을 해왔는데 네. 67년 3차 전쟁 때는 이거 웬일인가 이게 기존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의 주권 땅을 더 뺏어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 문제가 되는 지정해 쪽에 가자 지구 또 웨스트뱅크 헤즈볼라가 막 이제 하는 셰파함스 시리아에 있는 이제 백화 계곡들은 67년 전쟁 이후에 영토를 벗어나서 네. 빼앗은 나무 땅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67년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결의안 224조 338조 등에 의해서 지금까지 12개 만장일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지부터의 완전한 철수와 영토 반환을 결의했습니다. 이거는 네. 국제법입니다. 예. 이게 이제 70년 가까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저항이라는 것은 67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 60년 이상 이제 이어지는 그 저항의 연속성상에 있고요. 예. 그래도 뭐 어떻게 이미 세계 최강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1993년도에 오슬로에서 아주 대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네. 야, 이렇게 우리가 못 산다. 네. 이스라엘 사람도 전쟁에 지겼으니까 네. 땅과 평화의 이제 교환이라는 건데 어차피 국제법상 되돌려줘야 되는 점령지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오갈 데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데려다가 어떤 자치와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자. 그 대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그 국경을 인정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웃으로 공존하면서 잘 살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스웨덴의 수도 오슬로에서 이스라엘 수상 이차크 라빈과 PLO의 테러리스트의 대부였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아라파트, 예.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고 합의한 겁니다. 예. 그해 이차크 라빈 이스라엘 수상과 테러리스트의 대부였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온 지구가 박수쳤고, 그렇죠. 예, 정말 이제는 평화로 팔레스타인의 가는구나. 평화가 오는구나 예. 했는데 예. 그 외에 리쿠르당 소메 시아론이나 이 네탄야후 같은 극우파들이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계속 집권하면서 네. 이 오슬로 평화협정 인류가 50년 만에 만들어 놓던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예. 되돌려줘야 될 땅 정착촌에다가 구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와 발칸반도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정착촌을 만드는 겁니다. 남부 땅에. 네. 거기에 지금 200개 68만 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69개 마을인데 그보다 더 많은 정착촌이 들어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난 50년간의 불문율이 하나가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악사라고 하는 모스크인데 예. 그거는 이제 새 종교의 성지기는 하지만 네. 오랫동안 국제협의에 의해서 네. 이슬람교의 성지로 이제 인정하고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는데 유대교 신자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통곡의 그렇습니다. 벽에서 기도를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절대적인 불문율의 신사협정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카드였는데 네. 네타냐후가 거기를 전격적으로 방문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테러리스트를 잡아낸다고 군대가 구입하면서 무력 도발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노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존에 대한 절박함, 어떤 종교의 신성샘에 대한 모욕, 그다음에 계속 정착선에서 일상으로 부닥치는 어떤 인권 유린,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참다 못해서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제법 준비를 잘 해서 네.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사실은 50년 했던 저항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one of them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총리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조금 불안했어요. 사법부를 좀 옥죄다가 모든 사람들의 반발에 이렇게 절대 다수의 반발에 이렇게 휩싸이고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했던 그 종교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을 깨기도 했는데 지금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로이터 통신 속보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자, 레바논에 공습을 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 지상군 총공격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더 많은 피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전면전 전쟁이라 그러면은 이게 전쟁은 영어로 크로스파이어서 이제 교전의 개념인데 네. 뭐 전쟁의 희생은 불가피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마스는 국제법상 무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자 지구에 탱크 한 대 없습니다. 예. 비행기 한 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약 200개 이상의 핵 탄두를 가진 세계적인 핵 보유국이고 예, 세계 예. 최강의 군사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230만 명의 아무 무장도 돼 있는 어떤 사제 폭탄으로 저항하는 것을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건 전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요. 예, 예. 이거는 일방적인 공습 또 하마스 쪽에서는 학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가져줄 필요가 있고요. 네, 네. 그에 비하면 북쪽의 헤즈볼라는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네. 오히려 레바논은 또 남의 주권 국가잖아요. 네. 그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금까지 아바타 역할을 시키면서 어마어마한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했기 때문에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남쪽의 가자 지구를 공격하기 전에 북쪽의 위협 세력을 약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 헤즈볼라 공격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마스가 이렇게 기습을 하면 이거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텐데요.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렇게 총 공세에 나서면 이스라엘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할 텐데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마스가 자기 스스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네.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산이 1%도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17년 동안 하마스의 상황은 지금 물과 전기를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 의약품과 생필품을 이스라엘이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예. 말 잘 들으면 물량을 좀 늘어주고 말 안 들으면 전기 끊고 그래서 지금 가자 230만 주민의 약 82%가 냉장 음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21세기 문명 세계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을 주지 않으니까 그 이제 지하수나 우물에 의존하는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지하수의 92%가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생필품은 어떻게 하는가? 유일한 이스라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지역이 이제 이집트와 접경되어 있는 사막입니다. 시나이 반도. 네. 거기서 지금 수백 개의 땅굴을 파서 생필품을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16년째 계속된다고 생각하면은 이판사판인 거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 바에야 예. 차라리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을 알리고 예.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당한 짓을 알리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자. 예.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랫동안 치밀히 준비해서 예. 그냥 로켓발을 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영내에 진입해서 경찰과 군 촉소를 습격하고 이제 인지를 잡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혀를 찌른 그런 작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도 네. 민간인을 향한 그런 납치나 살인은 절대로 용납하거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예. 그 하마스가 왜 그런 짓을 네.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배경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런데요, 교수님, 자, 이 그 하마스의 무장 공격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가자 지구를 이렇게 봉쇄하고 물도 전기도 계속 끊고 이것도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파르테이드 분리 정책을 하느라고 인류가 투쟁해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드리면서 한 게 바로 그전데 네. 바로 이스라엘은 정말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보다 초강대국입니다. 나라죠. 예.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었던 팔레스타인 당은 3,000불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주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옆에 사는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 지역 주민들이 그걸 그냥 체념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마스에 대한 엄중한 비난 당연히 해야겠지만 네. 지금 국제법을 어기면서 가자 지구에 가하고 있는 이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인류의 보편 가치 아니겠어요? 교수님,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번 무력 충돌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00명이란 정말 전에 없던 대충격을 뭐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9.11 테러라고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여론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네탄야후는 지상전을 통해서 무차별 포격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낼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희생자의 70-80%가 이제 여성과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국제 여론이 나빠지고 이스라엘 국내 여론도 이 정도면 보복이 됐다고 할 때쯤 이제 휴전이 가능하겠죠. 지금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오만 등이 중재에 나서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휴전 중재에 응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여론을 잠재울 때까지 뭐 국제 여론은 상관없이 잔혹한 지상전을 벌일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민간인들의 희생 걱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하면 결국 둘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하마스를 이제 뭐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밝혔지만 이 하마스의 조직을 와해시키고 지금 실제로 이제 하마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자 지역 주민들이 뽑은 자치 정부이고 모든 생필품과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유일무이한 대한 세력인데 이 하마스를 몰아내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새로운 정권을 세울 때까지 전쟁하겠다고 무시무시한 공언을 했는데 저도 뭐 가자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그 정부 관청에 아파트가 같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의 정부 관서를 포격하지만 거기서 죽어나가는 건 대부분 민간인이고 예. 또 하마스의 군과 민간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뭐 80-90%가 민간이 죽어나갈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력 투쟁 또 뭐 어떤 전쟁이란 개념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인류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비극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텐데요, 교수님. 사실 우리가 나치에는 600만 유대인 대학살 인류가 그걸 기억하는 것은 인류의 기본적 도덕이잖아요. 네.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나 그렇게 당해왔던 최고의 피해자인 유대인들이 나치가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적 가해자가 돼서 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가하는 것은 네. 저는 중동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이게 역설이다. 예, 비극이에요. 이걸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힘, 전쟁, 핵 이런 게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보고 항상 느낍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이제 피스나우라는 굉장히 NGO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아모즈 같은 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도 오르고 했지만 그 회원이 뭐 한 몇백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지성들이 정말 이제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네.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이 스스로 팔레스타인과 함께 살자는 이런 움직임이 커져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너무나 초강경 또 불안한 연정, 자기가 갖고 있는 부패 스캔들, 또 민중의 저항, 사법개혁 축을 통한 뭐 이제 그런 그 너무나 강경에 밀려서 정말 온건하거나 정말 정의로운 목소리가 제대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전쟁 상태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면 또 변절자로 낙인 찍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참 비극인데 저는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0197님께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한 개의 모래,
한 개 점인데 그럴 뿐인데 안타깝습니다. 작은 지구에서 서로 총칼을 들이댈 필요가 있을까요? 김종근님께서는 전쟁은 인류 최고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최고로 나쁜 것들, 최고 악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전쟁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생각 다시 합니다. 이수 한양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